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여러분들 목 피부 어떠신가요? 목주름, 목탄력 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워낙 피부 관리에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봉환도 굉장히 많고 한데 목을 딱 보면 의외로 나이가 좀 보이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얼굴에 비해서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내 목 피부가 왜 이러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할 때는 이미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때부터라도 시작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주름, 목탄력, 목의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노화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신경 쓰여 하시는 가로주름, 그리고 세로주름, 그리고 전반적인 목의 잔주름, 즉 목의 전반적 탄력입니다. 우선 우리가 목의 노화를 방지하고 젊은 목의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목까지 꼼꼼히 바르시겠지만 목까지는 미처 못 바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꼭 선크림 발라주시고요. 특히 목 뒤를 빼놓지 마세요. 물론 머리가 긴 경우에는 뒷목은 안 바르셔도 됩니다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나 뒷목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뒷목도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여서 피부암이나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 뒤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보습제도 너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얼굴에 항상 보습제를 바르듯이 목에도 같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부터는 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막고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특히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 등의 성분이죠. 그리고 비타민 C, 아스코빅 액시드, 아스코빌로 시작하는 그러한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요즘 한창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인자, 피부의 세포를 좀 더 활성화해서 피부의 재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인자들이 포함된 제품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쓰신다면 목 피부 역시 노화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 성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사용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화장품에는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진 잘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포함된 레티놀, 레티날 성분의 제품을 3개월 정도 사용하셨다면 그 다음 3개월에는 우리 펩타이드가 주성분이 되고 성장인자가 주성분이 된 그런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교체해서 발라주신다면 너무 번거롭지 않게, 또한 과도하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쇼핑몰 보면은 주름 전용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성장인자, 펩타이드가 들어간 화장품만 써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목 전용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분들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넥 크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중요한 거지, 이게 목이라고 해서 꼭 넥을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에 쓰는 것을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는 의약품으로 넘어갑니다. 의약품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시죠? 레티노익 액시드 제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다가 요즘은 단종된 스티바 A, 즉 트레티노인 성분이 있었죠. 지금은 사용이 좀 힘들지만 최신 버전으로 나온 트리파로텐 성분, 제품명 아크리프, 여드름약으로 쓰이고 있죠. 이러한 레티노익 액시드 비타민 A 계통의 약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목 피부를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만약에 자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보습제와 섞어서 좀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목 노화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의 노화는 가로주름, 세로주름, 목 전반적인 잔주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로주름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지만 자세라든지 어떤 선천적인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로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주름의 대표적인 치료는 필러와 콜라겐 재생 주사입니다. 필러는 아주 묽은 필러를 사용을 해서 역시 콜라겐 재생을 목적으로 목의 가로주름을 채워줘서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콜라겐 재생 주사는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그 주변에 콜라겐을 생성해서 더 채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뭘 해야 되냐? 물론 둘 다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재생 주사는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필러 역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피부에 오래 남는 그런 필러가 아니라 아주 묽은 히알루론산을 사용해서 몇 주 안에 대부분 사라지는 그런 묽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히알루론산 자체가 채워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콜라겐을 재생하는 그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재생 주사 역시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세로주름입니다. 세로주름은 넓은 목근 또는 광경근이라고 하는 목에 있는 근육의 밴드가 탄력이 떨어진 목 피부를 통해서 그 윤곽이 비쳐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심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로주름은 보톡스 치료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보톡스를 주사하면 그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세로 목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목에 너무 과용량의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톡스가 너무 확산이 일어나서 굳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이용하는 근육이라든지 다른 부위의 근육까지 확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주름과 세로주름,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 콜라겐 재생 주사, 보톡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오지 이렇게 가로주름만, 세로주름만, 잔주름만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은 그 특정 주름에 이러한 치료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목의 잔주름, 즉 목 전반적인 탄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그러한 시술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탄력을 주고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써마지로 대표되는 어떤 고주파 그러한 시술들, 그리고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가 나가는 포텐자와 같은 시술들, 그리고 이러한 포텐자를 통해서 고주파가 나가면서 동시에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재생 주사를 침투시키는 방법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 탄력의 감소가 좀 진행이 돼서 목이 좀 더 자글자글하게 보이고 주름이 잘 보인다 할 때는 콜라겐 재생 주사를 캐뉼라를 통해서 목 전체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레디어스 또는 주베룩, 이러한 약물이 가장 첫 번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캐뉼라라는 얇은 관을 통해서 몇 개의 구멍을 뚫고 피부 바로 아래로 골고루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약물 주변으로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아주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어느 정도 약간의 볼륨감이 생기면서 탄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시술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반복해서 시술할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보통 2, 3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콜라겐 재생 주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콜라겐을 생성해서 탄력을 회복해 놓은 다음에 고주파 시술들을 병합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젊다,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관리 차원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얼굴 시술인 써마지와 같은 시술, 포텐자 등등의 시술을 하면서 목도 같이 이렇게 시술하면 아직까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은 목 탄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집에서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 일찍부터 관리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많은 시술을 하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젊은 목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